네. 자, 7월 모의고사 15번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지의 주인공이죠. 이게 객관식이긴 한데, 문제 사이즈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계산도 많고, 그래프 추론도 들어가고, 미분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호흡이 되게 길고, 이게 한 문제 같지 않게 느껴져요. 막 두세 문제가 섞여 있는 것처럼. 저도 이거 EBS 오답률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오답률이 그죠? 89.3% 객관식인데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정답률이 10%라는 거죠. 찍으면 사실 20% 확률인데 10%니까 거의 사실 현장에서 제대로 푼 학생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문제인데 한번 파헤쳐 봅시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하고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 한번 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F가 3차 함수고 G가 얘도 3차 함수예요. 자, 그리고 hx를 정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절대값이 섞여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살짝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조건을 쭉 주시거든요. 이 조건을 한번 볼게요. 가조건 hx란 함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나조건 hx란 함수는 x 이퀄 제로에서 극대 알파 베타에서 극소이다. 박스 조건 이렇게 두 개예요. 가조건부터 얘기해보면 이제 미분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나머지 지점은 모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나조건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 문제 후반부에서 어떤 hx나 이 f랑 g의 함수의 개형을 찾을 때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좀 찾아줘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H 알파가 H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지금 알파 베타가 HX의 극소점의 X좌표니까 알파에서의 극소값이 베타에서의 극소값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죠. 일단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상수 두 실수 A, B의 합의 최대랑 최소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뭔가 A랑 B가 하나로 딱 결정은 안 되나 봐요. 자, 이렇게 문제의 조건이 많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게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문제는 이 조건을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과조건도 없어요. 물론 가끔 과조건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조건들을 다 잘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우선 h란 함수를 볼게요. 이거는 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f가 g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의 h는요 2f 빼기 g가 되겠죠. 그리고 f가 g보다 작으면요 쟤는 그냥 g로 나올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함수는요 구간별로 정의가 돼 있어요. 다만 이게 x가 몇 이상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고 f가 g 이상, f가 g 미만 여기서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대입해서 풀어주면 x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거니까 분명히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분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 가조건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 x 이퀄 마이너스 1은요 구간별로 정의되는 함수의 연결 지점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연결 지점이 아니면요 그냥 너 단일 함수 딱 그 지점에서 너 단일 함수잖아요. 근데 얘네는 분명히 각각은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란 지점은 이게 연결 지점일 것이다. 자, 그럼 연결 지점이란 얘기는 f랑 g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f의 마이너스 1이랑 g의 마이너스 1이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가 조건으로부터. 그럼 이거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6분의 1에 (2분의 1에) 더하기 b는요. 뒤에 3분의 2 더하기 a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고 계산이 잘못됐다. 3분의 2고요. 여긴 플러스겠죠. 마이너스 1 넣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네. 계산이 꼬인다. 자, 요거 풀어주면요. 넘겨서 정리해볼게요. 2분의 a 마이너스 b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1을 곱해주면요. a 마이너스 2b는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요. 지금 a는 2개 있고 b는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b를요. a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따라서 b는요. 2분의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뽑아냈습니다. 자, 이 조건은 뭘 쓴 거예요? 가조건을 다 쓴 게 아니에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조건을 쓴 거죠. 가조건을 다 쓰려면 뭘 써야 되냐? 요에서 마이너스 1에서 나머지 지점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까지 써줘야 우리가 가조건을 다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조건을 덜 쓴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다른 지점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 볼게요. 제가 여기 hx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fx라는 이놈은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절대값 f 빼기 g는요. 어떤 지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할 거고요. 어떤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예요. 뭐 x는 마이너스 1 같은 지점이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너가 미분 가능하면요. 미분 가능 더하기 미분 가능이 돼서 hx는 미분이 가능해지고요. 너가 미분이 불가능하면요. 미분 가능 더하기 미분 불가능이 돼서 너는 미분 불가능해져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자명하죠. 미분 가능한 거랑 미분 가능한 거 더하면 미분 가능한 거는 밑에 거는요. 미분 가능한 놈이랑 미분 불가능한 놈을 더하잖아요. 얘는 말했지만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에요. 이유는 간단한데 규율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너가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요.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미분 가능 빼기 미분 가능이 미분 불가능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순인 거죠. 규율법 입장에서. 그래서 너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어차피 너는 무조건 미분 가능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일단 hx인데 이 hx의 미분 가능성은요. 지금 여기서 봤다시피 요 절대값 f 빼기 g의 미분 가능성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미분이 가능하면 h도 미분이 가능하고요. 제가 어떤 지점에서 미분이 안 되면 h도 어떤 그 지점에서 똑같이 미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가조건을 해석할 때 이 hx 대신 절대값 fx 빼기 gx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hx는 여기에 f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좀 겉보기 등급이 어렵잖아요. 당연히 그냥 절대값만 있는 게 관찰하기 쉽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fx 빼기 gx의 전체 절대값입니다. 이 함수를 알아볼게요. 우선 절대값 떼고 그냥 fx 빼기 g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b에 이걸 넣어서요. 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ax 제곱. 계산이 좀 어려워요, 너무. 문제도 어려운데. 플러스 b 이렇게 되나요? 근데 b 자리에 2분의 a-1 쓸 거라고요. 됐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봅시다. 묶어주면 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에 뒤에가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함수는요, 무조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조건을 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셔도 되고, 저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해서 공통인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1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뒤에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요거. 자, 그럼 이거를 다시 묶어주면 x 플러스로 묶이고요. x제곱에 요거 ax, 요거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x랑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a 이렇게. 괜찮죠? 그러니까 요게 f 빼기 g라는 함수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절대값을 씌운 게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얘가 걸리는 거거든요. 이 2차식. 얘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 이상일 때, 0보다 클 때. 자, 우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저 f 빼기 g라는 함수는요, 그냥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실근이 마이너스 1에서만 생기니까. 그럼 얘는 절대값 씌워도 딱 여기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조건이 괜찮아요. 그래서 d가 0보다 작은 건 오케이. 이 d는요, 요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중근인 걸 볼게요. 중근이면 이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중근은 절대값을 씌워봤자 미분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절대값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죠. 판별식이 0인 것도 오케이. 자, 느낌이 오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를 볼게요. 그럼 쟤는요, 오른쪽에 있는 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요. 근데 그 두근이 뭐 마이너스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든 없든 다 문제예요. 마이너스 1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근 3개를 가지니까 절대값을 씌운 함수 자체가 이 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요,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이번에 미분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조건에 또 유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판별식이 0인 거는 망해요. 그래서 결론은 너랑 너다. 그래서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0 이하여야 한다. 뭐해? 너해. 그걸 식으로 써볼게요. d는 a-1의 제곱에서 이렇게 빼는 거죠. 정리해주면요, 이렇게 되고 이게 0이하다. 그래서 이거를 2차 부등식이죠. 풀어주면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a의 범위를 뽑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흥분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뭐 최대 최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이제 가조건을 다 해석한 거예요. 자, 이제 나조건으로 가봅시다. 가기 전에 우리 답 형태를 좀 쓰고 갈까요? 여기 a 더하기 b는요, 지금 b가 2분의 a 빼기 1이니까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의 최대 최소로 궁금하니까 a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나조건 hx는 x는 0에서 극대고 알파 베타에서 극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h라는 그래프를. 근데 가조건을 하면서 알아낸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연결되는 지점 자체가 이 f랑 g가 같아지는 그 순간, 그리고 같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근데 그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 유일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마이너스 1이 유일해요. 이게 다 f 빼기 g 함수고. 그러니까 결국 h란 함수는 마이너스 1 이전과 이후에서만 함수가 달라질 거예요. 너냐 너냐. 정확히 마이너스 1 왼쪽일 때 너인지 확인해 볼게요. 이게 지금 f 빼기 g 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 양수, 왼쪽에서 양수고요. 오른쪽에서 음수죠. 얘도 왼쪽 양수, 오른쪽 음수. 즉 왼쪽이 f가 g보다 큰 영역, 오른쪽이 f가 g보다 작은 영역이죠. 자, f가 g보다 크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거고요. 오른쪽은 이게 들어가겠죠. 괜찮아요? 자, 이런 함수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는 너랑 너가 식으로 어떻게 써줘야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식을 구해볼게요. 먼저 2배 f 빼기 g는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에 더하기 2b 되겠죠? 너네는 사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g는요. 저기 있는 거 베꼈으면 되죠? 3분의 2x 세제곱에 ax. 그리고 우리 b는 바꾸자 했죠? 요거 이용해서요. 그럼 2b 대신에 a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두 함수를 식으로 표현해냈다. 자, g를 한번 볼게요. g. 왜냐면 g가 x는 0에서 극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hx가 x는 0에서 극대려면요. gx가 x는 0에서 극대여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 오른쪽은 전부 다 h는 g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x는 0에서 극대여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제곱 있죠? 근데 너는 x제곱으로 묶여요. 이렇게. 그러면 x 이퀄 0에서 접하는데 이게 최고차값이 양수니까 두 가지 방향 있죠? 요거 내지는 요거. 근데 요거는 x는 0에서 극수 아닙니까? 그거 안 되네. 아, 그니까 요런 그래프겠다. 그래야 x는 0에서 극대가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 0과 만나는 지점은요. 너가 0인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너는 지금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a는 음수다. 라는 조건을 두 번째로 뽑아내겠네요. 괜찮죠? 자, 그리고 EF 빼기 G인데 이거는 그냥 3참수 기본형 이런 꼴이죠. 그냥 감소만 한 함수예요. 0에서 변곡점 가지고 그냥 쭉 내려올 겁니다. 왼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미분이 안 되고요, 당연히. 연속은 돼요. 왜냐면 이 함수 자체가 연속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겠다. 아, 그래서 개형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극대인 지점이 여기고요. 아, 알파랑 베타가 여기랑 여기를 얘기했던 거구나. 이제 보이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많이 왔어요. 네, 조건이 또 뭐가 보이냐면 요 지점 있죠? 마이너스 1는 지점. 여기 마이너스 1로 되고 여기 마이너스 1로 돼요.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지금 a 빼기 3분의 2죠. 근데 그게 음수야죠. 그죠? 음수잖아요, 음수. 그래서 a는 3분의 2보다 작다. 이런 거 나오네요. 괜찮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정말 호흡이 길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남은 조건 하나 있죠. 이거. 자, 이거 해볼게요. 거의 다 왔어요. 자, h 알파인데 알파란 지점은 마이너스 1이네. 즉 h의 알파, h의 마이너스 1이 h의 베타인데 베타를 알 수가 있죠. 3차함수의 비율관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a면 베타는 마이너스 a겠죠. 그래서 h의 마이너스 a일 거다. 요거 마지막 하나 써주면 되겠네요. 자, h의 마이너스 1은 우리가 구했죠. a 빼기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h 마이너스 a인데 위치상 g가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여기 넣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a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양변에 3 곱하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거 1로 조립제법이 돼 보여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1로 해보면 한 번 더 1로 돼 보이죠? 한 번 더 1로 하자. 즉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a-1이 2개 a 플러스 2가 하나 이렇게 된다. 이거를 a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1이고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저게 음수가 되는 영역은 이 영역이죠. 아, 그래서 쟤를 풀어주면 a는 마이너스 2 이하가 나오죠. 이 조건까지 뽑아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가조건, 나조건, 그리고 밑에 h 알파가 h 베타 이상이다까지 다 쓴 거예요. 최종적으로 a 범위는 하나, 체크해보자. 하나, 둘, 셋, 4개 나온 거고요. 이 4개에 전부 다 교집합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a의 최종적인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이고요.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되겠죠. 좋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최종적인 범위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값은 2분의 3a 빼기 2분의 1의 최대최소거든요. 자, 그러면 2분의 3a 빼기 2분의 1의 최대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7이고요. 최소는 a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너가 스몰 m, 너가 라지 m 이렇게. 그래서 둘의 차이를 계산해주면 답은 2분의 3이고 우리 1번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뭐 사실 가형 생각이 나는 문제고요. 뭐 가형 30번에 주관식으로 나왔어도 크게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문제고 정말 호흡이 길고 되게 여러 문제가 나온 한 문제지만 한 3, 4문제를 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포인트들이 많고 배울 게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복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포인트는 요거 같아요. 요 hx의 미분 가능성이 f 빼기 g의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과 정확하게 동일하다 라는 걸 좀 캐치를 잘 했어야 그 이유 과정이 좀 수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